충청 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전 시민을 비롯한 충청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충청 편집국장 김갑수입니다. 저희 굿모닝 충청이 특별 기획으로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각 분야에서 충청을 이끌어가고 있는 파워 엘리트들을 만나봄으로써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나아가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충청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특히 개별 출연자들과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가진 고민과 비전은 물론 예능감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550만 충청인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고품격 대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작진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첫 번째 순서로 박휘조 대전 동구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청장님 제가 청장님에 대한 뒷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혹시 잘못된 것도 있으면 제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정정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1968년 금산군 네, 출생이시고요. 인삼의 고장이시죠. 네, 네, 네. 그리고 대전 대신고와 충남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을 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당 생활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주요 이력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수석 대변인, 그리고 국민의힘 동구당원협의회 수석 부위원장, 그리고 윤석열 대선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네, 동구 네. 선거대책본부장 맡으셨고요.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 정책연구위원 2급 상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실장, 그리고 대전시 장애인 수영연맹 부회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수상 경력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2022년 제5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 대상 지방자치공원 부분 대상을 받으셨고요. 네, 네. 그리고 2022년 제14회 풀뿌리 자치대상 자랑스러운 충청인상 행정자치 부분 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네. 이 밖에도 많이 있는데요. 제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망라된 것 같아요. 예, 네. 그러시군요. 선생님, 제가 그 첫 번째 순서로 이거 연결되는 코너인데요. 내 인생의 사진 3컷 이 코너를 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요. 네, 네. 천사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장면이 담긴 3장의 사진을 설명을 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좀 가까운 것부터 할까요? 네네. 제가 이제 오늘도 제가 기자간담했는데요. 2년 전에 산전수전을 많이 겪으면서 좀 힘든 상황을 많이 겪었잖아요. 네네. 그 드디어 이제 결실을 좀 맺는 동구청장으로서 이렇게 당선되는 그 순간이 지금으로 봐서는 가장 인생 내 것 중에 우선으로 꼽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때 당선되고 사실은 제가 이제 정치권에 오랫동안 머물다가 이 행정행 분야에 있다 보니까 좀 정책으로 상당히 좀 부담감도 많이 갖고 행정에서 내가 좀 꿈꿔온 만큼 실제 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좀 뭐랄까 불안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좀 이렇게 좀 얼굴이 좀 굳어 있고 좀 경색됐다고 그래요. 저는 몰랐는데 예. 아마 이제 이런 행정가로서 이렇게 변모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마 표정에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여유가 있어서 이렇게 좀 언론에도 좀 출연도 하고 예, 지난 날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는 그런 여유도 좀 갖게 돼서 네. 정말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첫 번째로 꼽은 예, 게 예. 2년 전 이제 구청장 당선하는 날 이날 꼽고 싶습니다. 그러시군요. 네네. 예, 계속해 주시죠. 예,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정치 인생이 내년이면 이제 30년 됐습니다. 이제 그러시군요. 95년도 정당 사무처 당시 민주자유당 민자당 사무처 공채 4개로 들어와서 내년이면 딱 30년이 됐는데요. 그 정치 기간 중에서 현실적인 그런 막연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정치의 좀 맥을 좀 짚어보고 또 국정 운영을 좀 최고 컨트롤 타워에서 이렇게 근무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잠깐 소개해 줬지만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좀 행정관으로서 한 1년 가까이 좀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는 지금의 이제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행정가로서 이렇게 변모하고 잘 이렇게 안착하는데 굉장히 좀 도움을 많이 줬던, 영향을 많이 줬던 기간이 었나 싶습니다. 가까이서 대통령이 그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현장에서 좀 봐왔고요. 또 여야 관계,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최고 컨트롤 타워에서 좀 봤던 그런 경험들이 저한테는 지금까지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위기를 좀 극복하고 슬기롭게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좀 봐서 두 번째는 청와대 근무를 좀 두 번째로 뽑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은요? 마지막은 이런 앞서 설명드린 거하고 좀 관련이 돼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제 바로 옆에 한 분이 좀 계십니다. 그분이 뭐냐면은 사적으로는 충남대학교 정치외학과 2년 선배이고 또 95년도에 정당 사무처를 같이 시작한 동기이기도 한 김문영 역시 이제 청와대 행정관을 지냈고 저하고 이력이 좀 비슷합니다. 그러시군요. 그동안에 지방선거에 좀 뜻을 두게 됐었고 또 국회의원 또 선거에 뜻을 두고 있습니다만은 매번 좀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네. 현재도 좀 제하에 있으면서 뜻을 좀 가지고 있는. 근데 저한테는 뭐 정적인 동지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좀 마음 편한 또 선배이기도 해서 인생 내 것에 마지막으로 좀 들고 싶은 그런 사진 그리고 또 인물이라고 저는 뽑고 싶습니다. 김문영 네. 전 청와대 행정관 이렇게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제 총장님 그 사진 보니까 총장님 정치 인생 30년 중에 한 15년은 제가 같이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잠깐 드네요. 아마 처음으로 저를 부른 게 아무래도 아주 오랫동안 저희 곁에서 뭐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더라도 아마 제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저 역시 또 우리 국장님이 지금쯤에는 무슨 생각을 할까 할 정도로 많은 기간 동안을 같이 이렇게 한 시대를 공유하고 또 고민하고 있어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대담에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적인 이야기는 여기서까지 하는 네, 거고요. 네. 이제 우선 어느새 이제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뭐 네. 식상한 질문이긴 하지만 그 소회가 좀 어떤지 좀 짧게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지난 2년 동안 뭐 다들 선출직에 느끼는 그런 이제 뭐랄까요 체감적인 그런 거겠지만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제 2년이 지났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정치인으로서 행정가로서 변모하는데 이렇게 적응을 좀 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구정에 대한 업무도 좀 파악이 되고 현안도 알게 된 시점에서는 이 하루가 좀 정말 짧을 정도로 2년 동안 정말 열심히도 했고 또 부지런히 좀 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2년이라고 제가 좀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빠르게 지금 지난 그런 2년이었다고 좀 봅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구청장이 되기 전에 행정에 대한 또 공무원에 대한 그런 선입견, 좀 편견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인들은 아마 다 저하고 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근데 제가 좀 2년 동안 그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공무원들에 대한 능력이라든지 차질, 또 공복으로서의 이런 성실함 이런 것들, 또 뭐 능력 이런 거는 매우 좀 뛰어납니다. 밖에서 보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은 극히 일부분이 이렇게 좀 언론 이렇게 확대 보도가 된 거고요. 제가 가까이서 본 공무원들은 정말 우리나라 역대 어느 직업군에 비해서 상당히 우수하고 정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같이 행복했던 시간에 공무원들과 같이 일했던 기간이 가장 행복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22만 우리 구민 여러분들이 같이 의원군이 되어주시기도 한때는 또 한때는 저를 이렇게 좀 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지적해 주시고 또 방향타를 또 이루지 않을까 또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구민 또 우리 1,000명이 넘는 공무원 이런 분들이 가까이 있어서 2년 동안 빠르게 지나게 됐지만은 정말 좀 보람 있는 그런 2년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장님 2년 동안 가장 많이 어필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대청호에 대한 합리적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과연 뭐가 문제냐 이런 문제가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언론을 통해서 이제 대청호 규제를 해야 된다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참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관심 있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그 알지를 못하고 더군다나 그 내용을 수석들이 알기에는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법률적인 부분도 있고. 예, 네네. 그래서 제가 좀 간략하게 그냥 이 엑기스만 뽑아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충청인 인구가 한 500만 명이 넘죠. 500만 명의 식수원, 그러니까 먹는 물을 우리 대청호에서 공급합니다. 근데 대청호의 물그릇이 저수량이 얼마나 크냐면은 제일 큰 게 소양강호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주에 있는 충주호, 그다음에 세 번째로 큰 댐이 우리 대청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청호에는 우리 대전으로 봐서는 우리 동구, 대덕구가 있고 충북 쪽에 있는 옥천, 보은, 또 청주 이렇게 굉장히 넓게 좀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충청도민들한테 1980년도에 대청호가 좀 만들어져 가지고 대청댐이 만들어져서 용수도 공급하고 또 먹는 물로 공급하는 정말 우리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그런 공간이 사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빛과 그림이 늘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동구의 발전을 좀 발목을 잡는 걸림돌과 같은 역할도 사실 해왔던 게 사실 좀 불편한 진실이죠. 이게 사실은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잘 관리해야겠지만은 그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 이렇게 근거 없이 또 부당하게 이렇게 그런 이제 규제를 받아가지고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 1980년도에 국가가 약간 좀 개발 좀 위주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한다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절히 협조도 하고 크게 반발도 안 했는데 요즘은 이제 국민들이 권리의식도 강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정상을 좀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대청호도 사실 40년 동안 대청동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좀 어느 정도 감수하는 게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 피해가 정도가 상당히 큽니다. 네. 물론 이제 주민들한테 좀 여러 가지 떡을 주는 게 있지만은 근본적인 처방은 안 되고, 그래서 피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줄이는 노력, 그러니까 규제를 너무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규제라고 하면은 이제 군사보호구역 주변이 굉장히 세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안보 때문에. 근데 사실 실질적으로는 군사보호구역보다는 몇 배나 더 센 게 상수원 보호구역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거 하면 좀 되지 않을까? 저런 거 하면 되지 않을까? 다 못합니다. 심지어 화장실, 주차장도 원칙적으로는 다 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강하게 또 규제를 좀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대청호는 비슷한 좀 실정인 서울에 있는 팔당호하고도 비교해서 예를 들어 한 5만 규제도 10개 중에서 한 5개만 규제해도 되는데 대청호는 한 7이나 8을 이렇게 규제를 넓게 좀 합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하게 이 상수원 보호구역이 넓다는 거죠. 근데 그로 인해 가지고 좀 피해도 많아서 역대 구청장님들이라든지 또 국회의원님들 또 심지어 시장님들도 이거 이제 좀 규제를 개선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얘기했는데요. 매번 무의로 좀 끝났습니다. 이렇게 매번 주장하고 끝나고 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대청호 유역 그 협의체를 좀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청호를 끼고 있는 5개 지자체를 네. 불러가지고 제가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제가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각각의 목소리를 낼 게 아니라 하나로 좀 목소리를 좀 모아가지고 공동으로 좀 한번 내자. 그래서 제가 회장으로서 그 동안에 행안부라든지 또 국무총리실 내에 있는 또 국무조정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위원회 많이 찾아가서 호소하고 읍소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한 것 중에서 하나가 또 일부가 좀 반영됐습니다. 이제 저희가 요구한 게 2가지였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자체는 지자체별로 요구 사항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렇게 지리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 동구에서는 현재 일정한 지역에서 현재는 식당을 30평 한 100제곱미터밖에 못 합니다. 근데 이거를 한 2배 정도로 해야지만 식당 같은 식당을 운영을 한다. 거기서 안정적인 수입원을 좀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한 60평 정도, 한 200제곱미터를 요구했는데 그 중에서 이번에 그 입법 예고한 게 정부에서 받아들인 게 150제곱미터, 한 45평 정도만 반영됐습니다. 근데 30평이나 45평이나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한 게 고령층이 그 주변에 많이 살고 또 많이 또 인구 유출돼 가지고 빈집이 많거든요. 그 빈집을 활용해서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지속 가능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빈집을 활용해서 이렇게 민박을 좀 해야 된다라고 2가지를 요구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식당을 현재 30평에서 45평으로 늘리는 거 이것만 지금 일부가 좀 반영이 돼서 지금 입법 예고가 된 상태고요. 아마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 정도면은 확정이 되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빗장을 좀 강하게 좀 걸고
특히 환경부나 또 환경 관련된 시민단체가 절대 신성 불가침 지역으로 이렇게 그런 영역으로 남겨뒀는데 이번에 조금이나마 이렇게 완화가 돼서 저희는 출발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아쉽긴 한데 의미는 있다라고 좀 돼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식당 60평 그다음에 민박 허용이 좀 관찰이 될 때까지 앞으로는 이제 다른 지자체 그리고 또 정치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꼭 관찰을 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그 지역에 뭐 하수 관로라든가 이런 네네. 시스템 완벽하게 갖춰져 맞습니다. 있는 거잖아요. 네. 네네네. 그래서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에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대청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호수에는 대규모의 하수관로 사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식당에 있는 뭐 설거지물이라든지 화장실 뭐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이 대청호에 흘러들어지 않게 좀 돼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유성구의 원천동이라는 데로 이렇게 따로 관을 매설해가지고 거기서 다 처리해가지고 깔끔하게 처리해가지고 배출되기 때문에 사실 대청호 오염에 대한 걱정은 사실 기후입니다. 기후. 혹시라도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의미에서 환경단체도 얘기하고 또 그동안에 환경부도 완강한 입장을 보였는데 사실 그런 우려는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또 2018년도에 그 하수관로 사업한 이후에 BOD라든지 COD 같은 이제 그 오염원들이 점차 이렇게 줄어드는 게 사실 수치롭게 나타날 정도로 굉장히 좀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앞으로 좀 우리 고통받고 있는 40년 동안 고통받고 있는 이 대청호 주변에 많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좀 더 좀 전향적으로 이렇게 좀 마음을 열고 좀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청장님 뭐 엑기스만 말씀하신다고 짧게 하실 줄 알았는데 좀 길었나 사실 제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전에 청장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대청호로 구정물 한 방울 안 들어간다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완벽하게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청장님 그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 이런 슬로건에서 뭐 다양한 성과를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서는 불가능했던 걸 뭐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좀 성과에 더 자랑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구청장이 되고 나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렇게 좀 포부를 좀 밝혔습니다. 잘 아시면은 이제 중세 시대 그 르네상스는 원래 인간으로 좀 돌아가자 신 중심의 어떤 그런 삶에서 이성적이고 또 현실적인 삶으로 좀 돌아가자 그래서 중세 시대 이제 르네상스가 화려하게 좀 꼽혔잖아요. 그래서 피렌체라든지 여러 이제 중세 시대 르네상스 이거 꽃이 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잘 학문적으로 예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를 좀 원용을 해가지고 우리 동구가 1905년도 철도가 개설된 이후에 교통의 중심지 또 터미널이 있어서 이제 그게 이제 더 확산이 되고 또 우리 동구가 이제 교통의 중심지로서 이제 확실하게 입지를 좀 다져왔는데요. 1993년도에 대전 엑스포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전후로 해가지고 중구에 있던 많은 그런 관공서가 이제 서구로 둔산동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또 유성구로도 가고 또 최근에는 이제 또 세종시로도 많이 가서 1990년도쯤 해가지고 동구를 비롯한 중구라든지 대덕구가 원도심 공동화 현상 아주 심각해서 동서균형 발전이 우리 대전에 큰 사회적인 큰 문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역대 시장님들이 그 총선에 선거에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잘 이렇게 시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청장이 되고 나서 옛날에 우리 동구가 화려했던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였던 그 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의지를 좀 하기 위해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성과가 말씀하신 대로 좀 있었습니다. 뭐 대전도 그렇지만 우리 동구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산업 구조가 굉장히 좀 취약하다, 좀 왜곡돼 있다 이런 문제가 좀 대내적으로 지적됩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이렇게 우리 전통적으로 구분하잖아요. 특히 우리 대전은 3차 산업 위주로 돼 있고 제조업이 좀 취약한 좀 2차 산업이 좀 부족하다고 늘 이렇게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좀 부족하고 또 소비 위주다 보니까 너무 전부 삼청사 또 연구단지에 있는 그런 법인 카드로 그 돌아가는 경제다라고 아주 나쁘게 얘기할 정도로 그런데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장우 시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산업단지 500만 평 플러스 알파로 좀 하겠다고 좀 공약을 걸어서 당선되셨고, 최근에 이제 유성구 교청동에 160만 평에 나노반도체 국가산단으로 좀 지정을 해서 그 절차를 좀 밟고 있습니다. 아주 최근에는 저희 동구 좀 포함해가지고 대전에 몇 개 산업단지를 좀 추가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국가산단이 아니라 지방산단으로 좀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나마이시 인근에 한 7만 평 정도 규모로 이렇게 산업단지를 좀 입주하겠다고 좀 발표를 해가지고 저희는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고, 앞으로 산업단지가 좀 구성이 되면은 우리 동구에 한 5개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 대학교에 대전대라든지 이런 이제 바이오헬스 관련된 특화된 그런 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에는 이 바이오헬스 관련된 기업을 좀 집중적으로 좀 유치를 해서 우리 동구에 좀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도 제공하고 좀 꿈을 좀 심어주는데 좀 노력을 하는 게 그동안 한 2년 동안 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과가 좀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네. 더 자랑할 게 많으실 텐데 제가 좀 잘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여기서 굿모닝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솔직 토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땐 청장님은 뽑기를 잘 못하실 것 같아가지고 걱정이 돼요. 청장님 총 3가지의 질문지를 하나씩 차례로 뽑아주시면 네. 제가 그걸 읽어드리고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순간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잘 뽑으셔야 됩니다. 예, 뽑아주시죠. 그동안에 언론으로부터 많이 단련을 받아가지고 뭐 어떤 거 나오든지 자, 하나 뽑겠습니다. 네네. 긴장되시죠? 아, 이거 너무 쉬운 질문을 뽑으셨는데, 자, 로또 1등에 당첨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생각만 해도 뿌듯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당첨되면 이제 전화기를 다 이렇게 차단한다고 그러는데 당장 제 전화부터 끊으실 것 같습니다. 몰래 조용히 사라진다 그러는데 네, 1등이 당첨된다면은 네. 한번 100억 정도 생겼다. 예. 100억 정도 네, 생겼다. 예. 근데 제가 뭐 언론에서 많이들 보셔서 알겠지만 그렇게 로또 당첨된 사람들이 그렇게 참 그 원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고 정 반대대로 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일확천금이잖아 사실은요. 근데 이거를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오히려 자기 삶 또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고 이 삶을 파괴하기 때문에 거부하시는 겁니까? 저는 이거는 이제 공익재단을 만들어서 우리 동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우리 대전에 좀 뜻 있는데 이걸 공익재단을 잘 운영을 해서 이렇게 좀 이득이 좀 나면은 그 중에서 일부를 좀 정말 사회에서 정말 밑바탕에 있는 최하층에 있는 분들을 좀 구제하는데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게 궁극적으로 제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사회를 위해서 더 이롭게 좀 하는 것 같아요. 저 우리 청자님께 좀 예능감을 좀 보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싶었었는데 바로 다큐로 돌아가셔가지고 아쉬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질문 뽑아주시죠. 아주 곤란한 질문이 나와야 될 텐데.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뭐 제가 꼭 여쭙고 싶었어요. 이장호 대전시장의 시정 운영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다? 네. 그 이유까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장호 시장님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2년 전에 이장호 시장님이 이제 제가 이제 아시잖아요. 좀 대덕구에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그게 좀 뜻이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 이장호 시장님이 제안이 좀 있었고 또 공천이라든지 또 선거 과정에서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아서 저한테는 정치의 은인이나 좀 다름없습니다. 이제 그런 거 배제하고 정말 객관적으로 한번 점수를 좀 매긴다면은 저는 90점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대전에 역동성을 많이 지금 좀 불어넣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나 아마 이견 없이 아마 공감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노반도체 160만 평 포함해서 또 방사청 이전이라든지 또 트램 2호선을 또 여러 가지 부작용 우려에도 불구하고 빨리 종결시켜서 총사업비 좀 마련했던 부분, 기타 여러 가지가 있었죠. 또 하나 생각나는 게 그동안에 몇 차례 유찰에 대해서 지지부진했던 유성복합터미널도 또 매듭이 됐고 또 베이스볼 드림파크도 그렇고 한번 2년 동안 이장우 시장님 했던 걸 쭉 이렇게 좀 복기해 보면은 왜 저렇게 빨리 못했을까라는 정말 그동안의 좀 시정에 대해서 조금 많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이제 역대 시장님들이
이 시정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장우 시장님이 과감하게 때로는 또는 어떤 때는 세심하게 이렇게 해서 적어도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한 결과물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가 다름이겠죠. 근데 분명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에 대전이 좀 침체돼 있고 좀 무기력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정치권에서는 좀 무능력하다라고 이렇게 혹평을 좀 하던 거를 완전히 반전을 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대전도 자신감을 좀 갖고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라고 뭐 이렇게 된 거는 큰 우리 대전의 소득이 아니었나 이렇게 싶습니다. 이런 거는 아무래도 이장우 시장님이 이제 구청장을 한 번 했고 또 국회의원을 또 2번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역량도 키웠고 네트워크도 좀 많이 확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 이장우 시장님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적인 자산을 그런 시정에 좀 반영이 돼서 이렇게 좋은 성과로 이렇게 물론 아직 결론 안 났지만은 이렇게 좀 나타나지 않나 싶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일을 좀 벌려놓고 제대로 이제 마무리가 되겠느냐, 또 예산이 뒷받침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저는 뭐랄까 10개를 시도하면은 그 중에서 상당 부분 이제 성과가 나오려고 그래요. 근데 그 동안에 우리 시장의 모습은 시도조차 안 하고 또 하다가 또 힘이 붙이면 그냥 중도에 포기하는 게 우리가 그 동안에 시장의 리더십이었거든요. 이제 이거를 많이 바꿨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해서 잘 마무리해서 우리 시장이 이제 피부에 와닿는 그런 성과물을 낸다면은 저는 역대 최고의 시장님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우리 동구 입장에서도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좀 몇 차례 표명했는데 우리 동구를 비롯한 우리 중구나 대덕구가 그동안에 원도심 활성화를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이렇게 그쳤는데 이걸 실제로 실행 옮기고 이렇게 하나씩 보이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 원도심에 있는 우리 주민들도 상당히 지금 우리 시장님에 대한 그 리더십에 대해서 많이 좀 응원도 보내고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장우 시장님 굉장히 고마워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 질문을 뽑아주시죠. 이거 노래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네. 예. 노래 나온 제가 18번 있습니다. 뭐 저는 단점이 뭔 줄 알 것 같은데 나의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이다. 저의 가장 큰 단점은 제가 화를 잘 안 내요. 아 그러세요? 네. 정말 화날 때도 화 안 내세요? 아니, 아시면서 이렇게 화를 잘 안 내는 게 그래서 박희조 구청장은 화를 못 내는 그런 병이 나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시골에서 좀 자라서 그런지 아마 시골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일반적인 그런 정서랄까 이런 성격이 좀 순해요. 사실은요. 일반적으로 순합니다. 우리 국사님도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DNA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제가 이제 삶의 방식인데 화를 내면은 정상적으로 판단이 안 되고 그래. 본인께 의사 표시를 전달하고 싶어도 왜곡되게 이렇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화를 낸다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 감정 컨트롤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단체장으로서는 좀 조금은 저는 마이너스라고 봅니다. 어떤 때는 화를 내야 돼서 의사 표시를 한다고 하지만은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는 저는 사실 건강에도 안 좋고 그리고 합리적인 토론과 또 이렇게 대화를 좀 통해서 풀어나가는 방식이 요즘에 특히 MZ 세대들이 요구하는 그런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타고난 그런 DNA 뭐 이런 거 지금까지 해왔던 대인 관계 이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바꾸어 쓸 수 없고요. 옛날에 역대 대통령들이 네. 임기 이제 중반 넘어가면은 야당으로부터 이제 늘 지적받는 게 국정 기조를 바꿔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절대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은 그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라든지 이 태도 이런 것은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정립됐던 거기 때문에 야당이 바꾸라고 해서 이게 바꿔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있는 대로 저도 그렇게 살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이 솔직 토크 시간에도 어떻게 보면 뭐 평상시에 워낙 솔직하셨기 때문에 전혀 가식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박희조 대전 동구청장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대담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뭐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예, 예. 그래도 이건 정말 아쉽다. 약간 좀 미진한 것 같다.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하고 좀 관계됐는데요. 네. 대청호 규제 개선을 위해서 부단하게 좀 노력을 했는데 네. 그 중에서 일부만 좀 반영이 돼서 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아쉽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앞으로 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음. 중단 없이 이렇게 좀 해나가도록 하겠고요. 또 하나는 요즘 반려 인구가 굉장히 지금 늘어나고 네, 있잖아요. 네, 네. 반려견, 반려묘 음. 인구가 좀 급증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인프라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동구가 그거를 하나 좀 충족시키기 위해서 시에서 이제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 네, 네. 또 관련된 과가 우리 5개 대학교 중에서 우성정보대학교가 지금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관련된 과가 있어가지고 그 이미 부지도 있어서 음. 거기다 반려동물 놀이터를 네. 좀 만들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 구에서 구민들하고 이렇게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해서 부결돼 가지고 이번에서야 이제 추경에 좀 올라가서 이렇게 좀 통과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동주택, 그러니까 대규모 아파트가 좀 들어서면은 아파트 단지 안에 저희가 꼭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지금 시행사 또는 조합 측에 좀 권고하고 싶은 게 하나는 아이들을 위한 바닥 분수, 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려동물 놀이터, 네. 물론 이제 이렇게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운영을 잘해야겠죠. 이제 두 가지 정도는 앞으로 우리 동구에서 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좀 들었으면은 네. 시공사에다가 좀 이런 거 정도는 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좀 권고를 좀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시군요. 네. 이 어느덧 이제 민선 8기 이제 남은 2년 네네. 앞으로 나가왔습니다. 뭐, 네네. 남은 후반기 구정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처해 있는 현실도 그렇고 우리 동구도 그렇고 대전시도 그런데요.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좀 재앙에 가까운 그런 좀 상황을 좀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저출산 위기 대응 전략부를 부총리급으로 신설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백과점 명식 막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도 기초단체에 좀 불과하지만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노력 좀 다 해보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동구는 이 저출산 문제에다가 인구 유출 문제도 있고 또 구도심, 원도심 활성화 문제도 이렇게 겹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중첩돼 있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법은 저는 이제 보육과 교육에서 좀 찾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보육 관계자들 또 어머니 또 이런 분들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간담회하면서 그분들이 원하는 보육 현장, 교육 현장에서 원하는 그런 요구 사항에 대해서 계속 듣고 해결하기도 하고 정책화도 하고 이렇게 좀 해왔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교육을 좀 정상화시키고 교육 인프라, 부족한 인프라, 뭐 학교라든지 여러 가지 거를 좀 제대로 확충을 해서 더 이상 우리 동구가 교육 때문에 서구로 이상한 일 없도록 또 인구가 서구나 유성구나 또 멀리 또 세종으로 굳이 가지 않아도 우리 동구에서 자생적으로 독립적으로 이렇게 다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다가 문화예술이 상당히 좀 취약합니다. 교육 말고도. 그래서 이제 우리 동구민들도 생활 수준도 많이 올라가고 또 삶에도 여유도 많이 또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대한 이런 욕구도 좀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제가 좀 예산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좀 뭐 개선하고 좀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드리면은 우리 동구의 여러 가지 복합 위기를 좀 극복하는데 정부와 함께 또 시와 함께 특히 이제 보육과 교육 그리고 또 문화예술 분야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저희가 원하는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좀 바짝 좀 땡기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갔네요.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네네. 같습니다. 끝으로 대전 시민 그리고 동구 주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구청장 박희조입니다. 오늘 구몬응 충청에서 좋은 그런 의도로 취지로 이렇게 이 자리가 마련됐는데요. 처음 자리로 이렇게 자리를 하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송광석 대표님 또 김갑수 우리 국장님한테 정말 감사를 좀 드립니다. 정치인으로서 그동안에 여러 언론을 앞에서 제 소신과 여러 가지 생각을 밝힐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늘 이렇게 마음 한구석에는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충청도 정치를 어떻게 좀 키워볼까, 볼륨을 키울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언제 어디서나 또 여러 분야에서 있으면서도 그게 늘 이렇게 가슴 한 구석에 이게 좀 맺힌 그런 속처럼 이렇게 늘 이렇게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프로그램을 좀 통해서 앞으로 우리 좋은 정치인들, 좋은 정치가 좀 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역에 우리 공무원 중청에서 역할을 해주시고요. 저도 지금은 행정에 있지만은 그런 역할들 나름대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그게 빨리 그리고 또 제대로 좀 올 수 있도록 구청장으로서 이렇게 나름대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충청이 마련한 충청을 움직이는 사람들 첫 순서로 박휘조 대전 동구청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진정성과 겸손함이 몸에 배인 동시에 부드럽지만 절대 약하지 않은 박휘조 청장님이 반드시 동구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길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